자, 오늘 우리가 배울 단원 바로 분사입니다. 분사. 자, 이 앞에서 조금 설명하고, 이 분사 부분은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존에 동명사랑 투부정사 우리가 많이 해서 그 중에 일부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인 분들 또는 3학년인 분들, 3학년은 지금 시험에 이제 막 나오고, 그 다음에 2학년들은 준비를 지금부터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이 분사 관련된 특히 분사 구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단원에 비해서도 무엇보다 먼저 학습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분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이것부터는 의무적으로 방송 듣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반드시 그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여러분들 눈아리들은 전부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아니면 꼭 해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분사.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 이 분사인데, 분사는요, 사실은 분사는 조각이란 뜻입니다. 조각. 자, 조각이란 뜻이에요. 파티스포드라는 조각이란 뜻인데, 이 분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뭐 여러 가지 뜻이 뭐 나올 수 있겠지만, 영어에서의 분사는 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현재 분사. 두 번째는 과거 분사 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의 것들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이 분사,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이 분사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 동명사는 무엇의 역할을 했습니까?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했죠? 안 써지네.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 분사는 무엇의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분사는 어떤 역할?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형용사의 역할. 그럼 우리가 배울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라는 이 두 가지 분사는 둘 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럼 형용사 하는 역할이 뭐였지? 형용사는 맨 먼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썼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뭐 있습니까? nice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멋진. a car. 앞에 물론 어가 들어가지만 이때 nice는 뒤에 있는 명사인 car라고 하는 이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수식이란 말을 써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하나. 자, 또 형용사 하는 역할 두 번째는 자, 문장에서 자, 보호 역할을 합니다. 보호가 뭐였죠? 보호라는 것은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 주어 또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표현. 아이고, 글씨 개판이네. 컴퓨터 오늘. 잠시만요. 녹화하면 안 되겠네. 잠깐 멈춰놓고. 자, 이렇게 그럼 보호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이 nice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두 번째, she is very nice.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nice인데, 이때 nice의 역할은 뒤에 수식하는 명사 있습니까? 뒤에 수식한 명사 없죠? 그럼 이거는 그냥 뭐 하는 역할이냐? 앞에 문장에 주어인 she라고 하는 주어를 뒤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우리가? 보호라고 부릅니다. 자, 나중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번의 역할, 2번의 역할, 이것도 각각 좀 똑같은 nice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고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 nice가 여기서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 쉽게 이 형용사인 nice를 썼지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분사,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도 얘 nice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역할을. 자, 그럼 일단 이 현재 분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또는 과거 분사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합시다. 현재 분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현재 분사. 생긴 거는 동사 원형의 ing처럼 생겼어요. 이거 우리 바로 저번 단원에 배웠던
뭐야? 동명사랑 똑같이 생겼네? 맞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이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하고 구별하는 것까지 시험에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구별하는 방법은 현재 분사처럼 이렇게 ing 쓰이는 경우 해석이 뭐뭐 하는 중으로 해석이 됐죠. 기억나세요? 자, 그럼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건 모양은 동사 원형의 ing인데 쓰임은요, 첫 번째. 자, 진행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능동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능동은 직접 하는 겁니다. 능동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능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영어에서는. 그죠. 수동이 있겠죠. 그럼 수동을 나타내는 것도 있겠네? 그게 바로 과거 분사하는 역할입니다. 과거 분사는요, 이리 가면 되겠죠? 자, 과거 분사는 모양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P 형태입니다. PP. 어떤 게 PP인지 기억나요? 먹다, eat의 과거형은 ate. 우리 하나 더 배웠죠? eaten. 바로 예.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기만 하느냐? 그러진 않죠? 뭐 있을까, 우리가? look. 과거는 looked. 과거 분사도 looked. 주로 이렇게 ed로 끝나는 이런 경우는 과거 분사 똑같이 ed로 끝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과거 분사. 얘가 바로 여기서 사용됩니다. 자, 과거 분사는요, 그러면 이 현재 분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선생님이 능동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감을 잡으시는 분은 잡았을 거예요. 과거 분사는 일단 첫 번째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되어진이라는 뜻의, 자, 하는 중이 아닌 뭐뭐 되어진이라는 뜻의 수동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거 분사는 그 행동이 진행의 뜻이 아니고 이미 끝난 거, 완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 분사라고 부르는 것은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거 다 우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빈칸 넣고 시험 낼 거예요. 개념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고, 이 분사라는 건 크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구분됩니다. 그죠? 그 중에 현재 분사라는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양은 동사 원형의 ing. 동명사랑 똑같이 생겼네? 맞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는 중으로 끝나면 현재 분사. 반면에 하는 것, 하기는 이건 뭐였습니까? 바로 동명사였죠. 하는 것, 아예 안 보여버리네. 하는 것, 하기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중이라고 되는 이 현재 분사인데, 기본적으로 뜻은 하고 있는 중이라는 진행의 뜻, 그리고 또한 능동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 두 번째, 과거 분사라고 쓰는, 우리가 영어에서는 pp라고 쓰는 이건데, 모양은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이는 거. 물론 ed로 끝나는 과거형은 똑같이 생겼죠, 모양이. 이 세 번째 해당되는 건데, 얘가 문장에 쓰이면 해석했을 때 하는 중이 아니고 되어진이라는 의미의 능동의 반대말 수동의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완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분사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방송 들으면서 하나씩 정리하시면 굉장히 이것들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고, 자, 그럼 이거 내용을 이제 쭉 옮기는 게 바로 옆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또 적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선생님 이 중에 과거 분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현재 분사는 쉽거든요. 잘 알다시피 진행이나 능동의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과거 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뜻을 갖고 있는데, 수동은 어떻게 좀 알겠는데 완료를 잘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거를 비교해 놓으면 되겠죠. 자, 이 leaves란 말은 나뭇잎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 fall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fall, 떨어지다, fell, 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pp, fall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기에는 앞에 있는 이 fallen이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자, 뜻은 되어진 이파리, 자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남에 의하여 떨어진 이파리라 뜻일까? 그게 아니고
떨어지다는 행위가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떨어진 잎은 완료가 된 상태야. 그럼 어디가 있어요? 나뭇잎은 바닥에 있죠. 그래서 그거를 낙엽이라는 말로 쓰는, 이렇게 쓰이는 형태가 완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 falling leaves. 이거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똑같이 꾸미는데 이건 맞았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역시 맞는 내용이에요. 왜요? 왜? falling leaves는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들이면 지금 공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살살살 가을 돼가니까 나뭇잎들이 하늘이 아니고 나무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 중인, 이거는 지금 그 행위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fallen 늘 자리에 falling을 넣으면 틀립니까? 아니요.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뭘로 구분해야 된다? 각각의 뜻으로, 진행의 뜻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수동이나 또는 이것처럼 완료의 뜻을 갖고 있는지를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여기 부분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죠? 명사를. 여기서는 baby라는 이런 사람을 crying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꾸며줘요. 현재 분사를 쓰는 것은 울고 있는 중인 아이죠. 진행의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자, 그 울고 있는 아이는 나의 사촌이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은데, 보세요. 왜 여기는 baby라고 하는 명사가, 여기는 왜 앞에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crying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는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기는 앞에서 했는데, 이유는 crying이라는 이 꾸며주는 단어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이게 1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앞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울고 있는 아이인데 어디 위에서? 소파 위에서라는 이 베이비란, 아이고 왜 이를 썼죠? 여기는 하나, 두 개의 단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렇게 수식해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고 안타깝게 그 이상인 경우는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걸 꾸며줍니다. 반면에 똑같은 crying이라는 현재 분사인데 얘는 앞에서 꾸며주는 이유가 얘 말고는 이 베이비를 꾸며주는 단어가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앞에서 어떨 때는 꾸며주고 어떨 때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지, 그 이유는 그 외에 다른 수식해주는 단어가 더 붙었으면 뒤에서, 없으면 앞에서. 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문장에서 주어는요, the audience, 얘가 주어입니다. 관객들은, 자, 동사는 was, 뭐뭐이었다. touched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touch는 원래 뜻이 감동시키다입니다. 뭐라고? touch는 뜻이 뭐라고? 감동시키다. 그런데 이거의 과거 분사니까 pp죠? 뭘까? 감동을 남한테 주고 있는 중일까? 아니면 감동을 받는 애 뜻일까요? 받는 애 뜻이죠. 이거는 일단 수동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수동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과거 분사를 써야 되고,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뒤에 꾸며주는 명사 있나요? 없죠. 혼자 쓰였죠. 그럼 얘는 100% 뭡니까? 이 문장의 다른 명사, 다시 말해서 주어를 꾸며줍니다. 자, 해석은 관객들은 완전히 감동 먹었다. 그럼 이 관객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감동을 당한 상태죠. 이 단어인 터치드라는 단어는 관객들이라는, 청중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두 번째는요. 자, 역시 the book, 주어. 그런데 동사 뭐뭐입니다. is, 여기는 interesting이 쓰였어요. interest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흥미를 주다. 주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ing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분사. 자, 그 책이, 자, 이게 뭘까요? 흥미를 받습니까?
아, 인공지능이에요? 지가 다 학습 받나요? 이 책은요, 흥미라는 이거를 누군가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 여기에서는 능동의 관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가. 진행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그 책은 매우 흥미롭다. 중요한 것은 이 흥미롭다라는 행동은 그 책이 흥미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를 쓰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든 뒤에 꾸미는 명사가 없죠. 그런 경우는 100% 앞에 있는 주어를 또는 목적어를 꾸며줍니다. 이때는 그 책이라는 걸 나타내요. 이렇게 보어의 역할로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 것도 하나 볼까요? 이 중에 여러분 좀 눈여겨봐야 할 거예요. 나는 들었다. 이 단어 많이 봤는데? 이거 뭐였지? 바로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세라가.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 ing는 우리가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게, 자,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것이면 동명사인데 뭔 말은 것이니까 동명사. 이러면 이거는 틀립니다. 에? 왜 틀리지? 이때는요, ing가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진행의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들었는데 세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인 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인 그 상태인 거를 들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노래를 부른다는 행위를 누가 할까요? 앞에 있는 세라고 하는 목적어가 하죠. 이걸 뭐라 그럴까? 얘는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물론 앞에 있는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를 설명하니까 주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어의 역할은 보어의 역할이지만 어디에 쓰여서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 쓰임이 다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하나만 더 하고 갑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건 우리 여기서 해버렸어요, 지금. 감동을 받았다거나 흥미를 준다거나 이렇게. 자, 그 대표적인 애가 exciting과 우리가 반대말 뭐야? excited.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장에서 주어는 The soccer game이 주어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ing든 pp든 형용사를 뒤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excit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쓰고 어떨 때는 excited라는 과거 분사를 쓸까? 자, 이것도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물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가 흥분을 받을 수 있나요? ED는 무엇을 받는 의 뜻입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이거. 반면에 ing는 뭐뭐를 누군가에게 주는입니다. 그 대상은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축구 경기가 사람들의 흥분을 주는 거지. 그죠? 축구 경기가 흥분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반면에 excited는 누구일 때? 사람들은 흥분을 받았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우리가 일단 되겠고, 조금 어려운 부분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보다는 실제 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엑서사이즈 1번에 1, 2, 3, 4, 5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Look at the fallen leaves 또는 falling leaves. 둘 다 가능해요. 떨어진 이파리들이냐, 떨어지고 있는 중인 이파리들이냐. 중요한 거 뒤에가 on the street, 거리 위에 있으면 떨어져 있어야겠죠. 이거는 떨어진 행위가 완료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완료의 의미 나타내는 과거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인 leaves를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 I have a good friend. 나는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 그런데 calling은 부르는 중인. 그런데 called는 불리워지는. 이거는 일단 완료의 뜻인 것 같고, 아이고, 글씨가 또 엉망이네. 자, 과거 분사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완료. 두 번째,
수동. 자, calling은 부르고 있는 중이라는 진행 또는 능동. 자, 나는 해석상 니콜이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있죠. 니콜을 부르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좀 이상한 말이죠. 자, 이때는요, 과거 분사인 called를 씁니다. 왜? 누군가에 의하여 니콜이라고 불리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수동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I heard. 나는 들었다. 자, 중요한 건 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나의 이름을 꾸며줍니다. 자, 나는 들었다. 나의 이름이 부르고 있는 중인 걸 들었다. 나는 들었다. 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걸 들었다. 뭐가 안 맞을까요? 콜링이 맞을까요? 콜드가 맞을까요? 나의 이름이 부르다 행위 직접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누군가에 의하여 불리워진다라는 이것도 역시 수동의 뜻을 갖고 있어야겠죠. 자, 틀리신 걸로 고치세요. 자, 다음에 they are looking for. 그들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 페인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일까? 도난당한 그림이란 말은 이 still 훔치다는 행위가 누군가에 의하여 되니까 수동의 뜻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훔쳐가고 있는 중이면 바로 잡죠. 이미 누군가에 의하여 훔치다 행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료의 뜻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때는 어쩔 수 없는 스토리를 쓰셔야 됩니다. 도난당한 그림이기 때문에. 왜? 이 그림이 자기가 그림이 훔치다는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어떤 자동차? 사용하고 있는 중인 자동차는 훨씬 싸다? 새 자동차보다. 어떻게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써? 그거를 남이 쓰고 있는데. 이때는 누군가에 의하여 사용되어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고차라고 그러면 중고차. 중고차란 말을 used car라는 말을 씁니다. 왜? 누군가에 사용된이란 말은 이 행위가 누군가에 의하여 수동의 뜻도 되지만 이미 쓰다는 행위가 끝나버린 거야. 이게 더 이상 색이 아니야. 그 다음에 완료의 뜻도 가지고 있는, 얘는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 맞으신 분. 자, 이렇게 여러분 틀린 부분도 체크 잘 하셔가지고 이걸 보셔야 되겠고, 조금 부족한데 뒤에를 분사 구문 바로 만들기는 조금 시간이 걸려버리네.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도 어차피 여러분들 방송 듣고 정리해 주셔야 되니까 2번에 3번, 그 다음에 3번에 3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일단 엑사이즈 2번에 3번 보면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behavior란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그 다음에 이 embarrass는 동사예요. 여기서 지금 embarrass는 얘는 지금 동사로 쓰였어요. 근데 과거형 동사입니다. embarrass 뜻이 뭐냐? 누군가를 당황시키답니다. 당황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럼 행위는 그녀의 아이의 무례한 행동은 쉐론을 당황시켰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동사인데 지금 was 각각 동사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 빨간색으로 쓰게 될 여기 부분들은 동사가 아니고 이제 뭐가 들어가? 분사를 각각 넣을 겁니다. 분사. 이 단어를 이용한.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사라는 것은 아까 말한 형용사죠. 방법은 embarrassing이 있고, 두 번째는 embarrassed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둘 다 기본적으로 쓰이는 역할은 형용사. 자, 이 빨간색으로 쓰이는, 이제 지울게요.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에 지금 각각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 현재 분사는 뭐뭇을 뭐라 했습니까?
남에게 뭔가를 주는. 반면에 과거분사는 뭔가를 받는이죠. 그러면 embarrassing은 당황함을 주는이에요. 다시 말해 당황시키는. embarrass는 무엇 때문에 당황함을 받는, 당황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각각 여기에 embarrass라는 단어를 써놓고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얘는 앞에 있는 이 무례한 행동이란 것을 수식하는 말이죠. 무례한 행동이 당황함을 받습니까? 누군가의 당황함을 줍니까? 여기선 뒤에 쉐론이라는 사람에게 당황함을 주는 역할이죠. 주는 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돼야 돼? embarrassing이 돼야 됩니다. 맞으신 분? 자, 반면에 주어가 누굽니까? 쉐론이라는 사람이 당황함을 이때는 받아야겠죠. 그래서 ed가 들어가는 과거분사.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정을 나타날 때 ing인 또는 pp인 ed를 쓰는 그거의 이유는 각각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단어, 여기서는 behavior,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Sharon, 각각 이 단어가 이 행위를 직접 하느냐 받느냐예요. 행동이 당황함을 주는 애 뜻이죠. 하지만 그 행동을 본 Sharon은 당황함을 받은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참고하셔야지 1, 2, 4번을 풀 수 있어요. 꽤 어려워요. 그 이전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장. 자, 나의 시스터와 나는 라이브러리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이때 그것은 앞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위치, 이 단어 봅시다. located. 동사입니까? 동사예요? 아니죠. 여기 동사 여기 있죠. 그것은 이때는 위치 되어진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입니다. 무엇과 관련입니까? 앞에 있는 그것과의 관계죠. 도서관이 자기가 지금 로케이팅 해버리면 어디 위치하고 있는 중이면 도서관이 움직이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행동이 끝난 거죠. 그래서 어디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완료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과거분사를 쓴 겁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그 도서관은 도시의 센터, 한 중심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 문장으로 바꿔야 돼요. 두 문장, 한 문장으로.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 주어 쓸 수 있을까요? 한 문장인데 동사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시스터와 나는 이 주어 갔습니다. 어디에? 라이브러리에 갔습니다. 어떤 라이브러리야? 뭐뭐 되어진 라이브러리죠. 위치 되어진. 그럼 뭘까?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ity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만 넣으면 돼요? located. 왜 얘만 넣지? 얘가 바로 형용사죠. 앞에 명사를 수식하죠? 또 하나, 과거분사를 쓴 이유는 이 도서관이라는 게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완료되는 거죠. 어디 위치된. 글씨가 엉망이네요. 어디에 위치된이라는 일종의 완료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 방송, 기본 방송 듣고도 이걸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것부터. 이 분사 부분은 여러분 좀 어려워요, 많이. 오히려 이 뒤쪽에 이 분사 구문 만드는 건 그나마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학교 시험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고등학교 준비할 때. 자, 일단 방송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잘 듣고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